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네, 요즘 한국일보가 노사 간의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홍은 흔히 노사 간의 임단협을 둘러싼 갈등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대위는,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는 최근 장제구 회장을 개인 빚 변제를 위해 회사 측에 200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사주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사측은 대표이사, 또 그 다음 날에는 편집국장 등 편집국 주요 간부를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편집국 간부들은 명백한 보복 인사라며 맞서고 있어 사태가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전말과 향후 전망 등을 알아보기 위해 최진주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최진주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최근 한국일보 지면에 회장 인사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면서 현재의 사태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 회장 인사가 난 후에 저희가 거부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 현재 현직국에서는 사측의 편집국장 보직 해임 인사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사측이 이충재 전 편집국장을 갑자기 교체해서 물의를 빚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편집국과 회사 사이에 국장 인사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협약에 따르면요, 취임한 지 1년이 안 된 편집국장을 해임할 경우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또 편집국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 인사에 반대할 경우에는 사측이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제 그 투표를 진행 중이고요. 예. 오늘 낮 12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바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어제까지 재적의 3분의 2를 넘는 수가 투표를 마쳤고, 반대표가 이제 압도적일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사측이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자신이 했던 인사를 이제 우리 협약대로 철회할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그 일부 인사들의 어떤 선동의 기사들이 노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측이 이제 내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이 대부분의 편집국 구성원들이 압도적으로 이번 인사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대내외에 확실히 알릴 수 있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는 이번 인사를 사측, 즉 장제구 회장 측의 보복 인사로 규정했는데요. 이렇게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비대위가 장제구 회장을 이 개인 빚 변제를 위해서 회사 측에 200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예. 그래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사측이 대표 인사를 교체했고요. 예. 그 다음 날인 5월 1일에 이 국장 인사를 비롯한 간부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각 협상이라든지 경영 상황에 대한 이 장 회장의 책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간부들을 자천시키고 사주에게 우호적 인사들을 배치를 했는데요. 예. 특히 전 이영성 편집국장은 있지도 않았던 조직인 창간 60주년 기획단장 이런 걸 만들어서 발령을 내고 예. 또 고재학 경제부장은 갑자기 부산 취재본부로 이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명백한 보복 인사다. 저희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의 경위가 궁금한데요.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까? 네. 고 백상 장경 사주의 차남인, 지금 장제구 회장의 차남인데요. 예. 2002년에 이제 채권단에 700억 원의 증자 약속을 하면서 우리 시민의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사남인 장제국 회장이 회장이었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소액을 찔끔찔끔 증자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서 자기 돈이 아니라 증자를 하고 예. 또 한국일보 회사 돈이라든지 자산을 빼돌려서 그 빚을 갚는 식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특히 그중에 가장 명확하고 본인도 인정했던 범죄가 바로 이번에 고발했던 중학동 사옥과 관련한 배임 행위인데요. 이 한국일보가 2007년에 중학동 사옥을 한일건설에 매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당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렇게 받고 있던 워크아웃을 졸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회사가 새 건물 상층부를 시가보다 싼 평당 7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확보를 했는데요. 예. 2010년 말 이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도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 입주를 하거나 또는 이 권리를 매각만 하더라도 바로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예. 그런데 2011년이 되었는데도 중학동 사옥의 입주가 계속 미뤄진 겁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장 회장이 한국일보의 자산인 우선매수 청구권을 넘기고 그 돈을 자신의 증자대금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국일보에 2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저희가 고발한 혐의 내용입니다. 예. 그때 사실 좀 시간이 지난데 2년 전의 일이죠. 예. 당시 편집국에서는 이 회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 고발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이제 비등했지만 회장이 자신의 자산인 미주 한국일보 지분 또는 서울경제 지분을 매각을 해서 200억 원을 돌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고 불법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직원들은 신문의 명예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준 거죠. 그런 약속을 이행할 시간을 주었는데 하지만 회장은 매각 직전에 서경 매각을 무산을 시켰고요. 지난해 그래서 대신 한국일보 지분을 매각할 것을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그 매각 협상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또 막판에 회장이 이게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진행되어 왔던 이런 모든 매각이 정말 쇼라는 거였다는 것이 사실 드러난 것이고요. 진정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이 노조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노조는 장제구 회장의 그간의 행태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대금조차 이번 사옥 매각에서 드러났듯 불법으로 돌려막기를 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한국일보 대주주의 자격이 애초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 노조 판단이고요. 이왕이면 좀 조용히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열어주려고 했지만 결국 끝까지 경영권을 내놓지 않고 이제 그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수단인 고발이라는 카드를 저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된 다음에도 반성은 고사하고 바로 보복 인사를 하면서 이 편집국의 분열을 꾀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사태의 모든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면 장제구 회장 측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회장을 대신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 회장이 새롭게 임명한 박진열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노조의 고발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이 사안은 우리의 손을 떠나서 법의 심판에 맡겨지게 됐고 차분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또 우리 그 편집국의 인사 거부로 인해서 신문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법과 사교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철회하거나 협상할 그럴 생각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현재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국일보 신문 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전히 이영성 전 편집국장 체제에서 제작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가 나기 전인 이영성 국장이 편집회의를 주재를 하고 또 그 역시 나기 전에 부장과 차장 같은 데스크 진행의 지시를 받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보고를 하고 이러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박 사장이 업무 방해라든지 신문 제작에 차질이 빚어진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신문을 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측이 우리들의 정상적인 신문 제작을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예전 데스크들의 기사 승인 권한을 빼앗거나 또 우리가 올린 글을 삭제하거나 또는
그 지난주 토요일자까지 저희가 분명히 지방판 이후에 계속 판가리를 하면서 신화판을 제작을 했는데 예. 이 판을 버리고 그 앞서서 제작했던 지방판만 인쇄해서 이제 배달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면 경쟁력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일을 계속 지금 사측이 해왔습니다. 예. 지금 그 새로 임명된 하종호 편집국장 같은 경우는 그 9층, 그러니까 저희 편집국이 있는 15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새로 임명된 이제 부장들 몇 명과 함께 이렇게 편집회의도 하고 지면 계획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 전혀 그쪽의 그 지면 계획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지면 계획도 제대로 작성을 못 하고 있고 저희는 온전히 이영성 전 편집국장 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지면을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제우 회장과 노조 사이에 법적 공방도 전망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장 회장을 고발을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겨우 5일 만에 사건을 형사 5배 배당을 했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게 수사 착수인데요. 그렇죠. 이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많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예, 근데 예. 바로 5일 만에 배당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예.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정상원 비대위원장이 고발자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할 예정입니다. 그 사측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현재 제작을 지휘 중인 이영성 전 국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인사명령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낼 예정인데요. 이번에 지금 투표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것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없던 부서를 만들어서 발령을 낸다든지 갑자기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다라고 해서 철회됐던 그런 판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거고요. 또 비대위는 이 밖에도 이 회장의 다양한 비리가 있어서 이번에 사실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측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밝힐 수는 없지만 다양한 건수의 또 횡령과 배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앞으로의 투쟁 활동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덧붙여 주십시오. 네네.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한국일보 사태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조금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또 언론사 투쟁이 대부분 논조에 대한 그런 사측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들의 고발은 회사의 부실 경영이라든지 회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것이라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회적인 빅 이슈로 부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 역사상 기자들이 사주를 직접 고발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예. 또 그중에서도 이번처럼 이제 실제로 이 사주를 몰아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적도 상당히 없었지 않았던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와 저희 출입처, 기업 같은 곳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국민TV 청취자 여러분도 이 한국 언론의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 최진주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국민